네, 12월 29일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. 엘니뇨 다음에 라니뇨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전 세계 밀 생산량의 14%를 차지하는 호주의 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. 엘니뇨에서 그 남미 쪽은 홍수, 그리고 호주 쪽에는 가뭄이 연속되고 냉해가 발생되고 있죠. 그래서 호주의 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이 문제가 많이 폭우로 많이 문제가 돼서 설탕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쌀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들어서 내년도에는 그 밀 가격과 설탕 가격 그리고 쌀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. 근데 쌀은 워낙 미국에서도 생산 많이 하고 베트남도 생산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감소 폭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. 특히 밀이라든지 설탕 가격은 좀 폭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제과업체, 라면 업체 등 그 밀가루나 설탕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들은 좀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서 중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에어서울, 아시아나항공이 그 저가 항공사인 에어서울을 허가를 받았습니다. 그 제주항공이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주가 차익을 벌었죠. AK가. 그러면서 아시아나도 지금 적자로 유지하고 있는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저가 항공사로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번에 150억을 투자해서 만드는데요. 비행기 세대를 아시아나에서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할 계획으로 합니다.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행하고 야간에는 좀 장거리인 동남아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 비행기 한 대가 그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도 왕복을 합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 한 2시간 가고 1시간 있다가 다시 날라오고 그런 걸로 보면은 하루에 3번까지도 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계속 그 적자로 유지하고 있던 아시아나한테는 조금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호재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네요.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0.14%, 그리고 나스닥도 0.15% 떨어졌습니다. 뭐 그동안 이제 유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는데요. WTI가 1.29달러 내려서 36달러 80센트로 마감을 했죠.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가는 35에서 40달러 선의 박스권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년 1, 4분기까지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 그 1, 4분기 말 2월 말이나 3월 달 되면은 40불대에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골드만삭스에서는 20불까지도 예측을 했는데요. 20불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주가 어제 날짜로 다 확정이 됐죠. 그래서 어제 날짜로 다 확정되면서 현금 현물 배당 부분이 쭉 발표가 됐고, 그리고 관리락이 발표가 쭉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물론 C큐브, 서린바이오, 제니스, 성호테크론, Y엔텍, 글로벌 SM, 캠트로닉스, ISC 등 이런 많은 업체들이 그 배당을 현물 또는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현금 현물 배당을 하다 보니 권리락까지 발생하게 되죠.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가 엊그저께 그 신주주권부 행사를 해서 160만 주를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. 근데 전환가가 1,059원.
그래서 현재 주가 3,56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당 2,500원의 차익을 넣는다고 봤을 때 전체 40억 정도의 차익 실현이 발생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주주면부 확정 직전에 김용, 안민철 등 임직원들이 14만 천 주씩 쭉 다 전환을 해서 주식을 확보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. 차액 실현에 대한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또는 전부 다 그 경영권 지분을 묶어서 M&A의 지분으로 경영권 지분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주주 확정을 한 경우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특히 이번 중국 정부의 투자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바른전자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없다고 했었는데 1월 달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관계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공시가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바른전자는 M&A든 아니면 그 어떤 구조조정이든 주식 가치 실현이든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바른전자의 주가는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